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8년 7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덥죠? 어제 너무 더워가지고 잠도 늦게 잤는데 하도 더워가지고 1시간마다 깨가지고 시간 보면 1시간 지났고 1시간 지났고 매 시간 깨가지고 더우면서 잠을 설쳤던 것 같습니다. 비몽사몽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더위가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라니 진짜 걱정입니다. 자, 아무튼 이 더위들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또 열심히 이번 한 주도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2018년 상반기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아주 도드라졌던 1, 2, 3월이었고 4월 이후에도 그 기조들이 이어지고 있는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좀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7월 들어서 다시 또 이제 다시 좀 숨고르기를 하다가 다시 또 치고 올라가는 건지 좀 아리송아리송한 그런 상태긴 하죠. 그와 반대로 이제 규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도입하겠다고 했던 많은 규제들이 도입이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면 규제들도 되게 많이 있었죠. 근데 2018년 하반기는 어떨 거냐? 이제 7월도 거의 다 갔는데 8월부터는 이제 연말까지 좀 초대형 개발 계획들 발표가 줄이는다라고 해서 초대형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제 관에서 주도하는 어떤 그런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면 정부가 언제든 정책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규제가 없을 거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일단 그와 별개로 하반기에 거론되고 있는 초대형 개발 계획들 어떤 게 있는지 기사에서 따로 언급하고 있기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울역 마스터 플랜하고 GBC 개발 확정입니다. 서울역 마스터 플랜은 이제 이 서울역 보시면 위쪽에 주차장 등으로 쓰고 있는 좀 빈 땅 같은 땅이 있습니다. 저도 차 댈 일 있을 때 그쪽에 가서 대고 야 서울역 쪽에 이렇게 넓은 땅이 있네 했었거든요. 이제 그 범위들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서울역 북부를 포함해서 이제 이 서울역 통합개발 기본 구상, 서울역과 주변 역세권 개발 가이드라인을 담은 서울역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내용이 요 관련해서는 부동산 뉴스가 지난달 이번 달에도 있었고 저도 부동산 TV에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서울역 마스터 플랜에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서울역에서 남영역, 그 다음에 이제 용산역으로 1호선이 가게 되고 이제 지상으로 역에 철길이 있는데요. 이 구간을 지하화하는 내용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물론 서울역 북부 개발하고 철도 용지를 고밀 개발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하 부분이라든가 또는 지상 부분들을 어떻게 정비할 거냐 그걸 통해서 어떤 수익이 나는 결국 이 사업을 하는데 철길 지하화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 거니까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길 건데요. 이 용산 자체가 용산구, 이제 서울역 용산역이 이제 용산구잖아요. 용산구 자체가 이 1호선 철길로 인해서 이 용산 서부권하고 중동부권이 이렇게 딱 갈립니다. 땅이 이렇게 지형적으로 철길이 딱 가르고 있기 때문에 다 굴다리로 관통해야 되고 그래서 좀 단절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면서 주변에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안 아까 그 빈 땅 있다 그랬죠. 서울역 뒤편 철도 용지 55,535제곱미터의 컨벤션 센터와 오피스 빌딩, 호텔 문화시설 등을 짓는 이 북부 역세권 개발안 이제 요 내용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이 정비되고 서울역으로 GTX-A, GTX-B, 신분당선, 신안산선 등 지나는 어떤 교통 개선 부분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다 다뤄질 거기 때문에 서울의 중심, 서울역 주변이 어떤 식으로 다시 정립될 것이냐, 정비될 것이냐 그런 밑그림을 볼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일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하고 있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요거 발표가 7월 얼마 안 남았는데 이달 안에 나올지 아니면 다음 달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은 한국전력 부지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해서 현대자동차가 매입했죠. 예, 그래서 그 당시 10조 원, 10조 5,500억 원 사서 현대차 부지가 여기에 개발하겠다고 하는 GBC 부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신축 개발 계획안도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날 거라고 합니다. 삼성역 주변 코엑스 삼성역 주변 주변도 교통 중심지, 서울의 남동부권의 교통 중심지로 이제 계속 개발 계획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내용 중에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만들어지면 아주 큰 영향이 끼치죠. 이미 그것 때문에 재작년부터 이 봉은사역 주변으로 막 이 주택들 투자하러 움직이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동산 TV 읽으면서도 그 얘기도 또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삼성동 쪽에 1조 일반 주거 지역들, 주택지들, 빌라들 막 사러 가시는 분들 계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방향도 이번에 이제 정해질 것 같아요. 얼추 내용을 보면 지하 7층에서부터 지상 105층 규모의 신사업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이게 이제 잠실 롯데월드 타워보다 14m 높고, 이게 들어서고 나면 이 일대 상권과 주거 수요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요게 이제 GBC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용산 마스터 플랜입니다. 용산 마스터 플랜, 여의도 마스터 플랜. 용산 마스터 플랜은 올 초에 원래 얘기가 있었는데 지방선거 때문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죠. 용산 국제업무 지구 무산되어 있던 데를 다시 재개하는 것을 포함해서 용산 지구 단위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손보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싱가포르 가서 기자간담회 하는 데에서 용산 마스터 플랜하고 여의도 마스터 플랜 언급을 하면서 지금 아주 용산 쪽하고 여의도 쪽은 뜨겁죠. 매수세들이 좀 붙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여의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핫한 것 같고요. 용산도 얘기 들어보면 매도인들이 전체적으로 호가를 낮추지 않거나 오히려 호가를 높이는 모양새인 것 같고요. 물건들이 쑥 들어갔다가 괜찮게 나오면 또 거래들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자, 용산역하고 서울역 사이의 대규모 개발안도 용산 마스터 플랜에 포함될 전방이라고 하는데, 앞서 서울역 마스터 플랜에서도 이제 지하화하는 부분 얘기가 있지만 용산 마스터 플랜에서도 다시 언급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의 철로 구간에 마이스,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단지와 쇼핑센터를 조성할 거고, 철로 상부 공간을 덮어 대학 캠퍼스, 도서관, 병원을 건립한 프랑스 파리 리브고시 프로젝트와 비슷하게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 철길, 이 금싸라기 부지 땅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여의도 마스터 플랜 9월 정도에 나올 거라고 하는데, 원래 지난주에 있었던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여의도 마스터 플랜 지구단위 계획안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일단 보고는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밑그림은 이미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내용을 지금 공개는 안 됐으니까 저희는 모르고, 결국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 물론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지역들 같은 경우, 아파트 지구들, 아파트들 지어져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들이지만 일부 이제 상업 지역 있는 데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주택 택지를 상업 지역으로 바꾸고 공상향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준하는 토지 기부 체납, 토지가 될지 아니면 비용을 금원으로 기부 체납을 할지 모르겠지만 기부 체납을 받아서 국제 금융에 걸맞는 어떤 그런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방향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학교는 이전하고 주거지와 학교 기반 시설을 총괄적으로 재배치하고, 여의도 한강변은 항구로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발하고, 강 건너 용산에 들어설 국제업무지구 앞 항구시설과 연계해 강북과 여의도를 잇고 녹지시설을 추가하고, 아무튼 여의도 마스터 플랜, 용산 마스터 플랜에서 뭔가 엄청난 그림을 보여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공개 시점을 조정할 거고, 용산 마스터 플랜을 먼저 할 건지 여의도 마스터 플랜을 먼저 할 건지는 아직 모르겠다. 결국 어떻게 보면 10여 년 전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 발표했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연장선, 그 내용을 이제 다시 손봐가지고 나오는 것일 것 같긴 한데요.
자, 뭐 아무튼 이 내용 때문에 어떤 실제 구형 가능할지 당장 뭐 여의도 같은 경우도 보면 기부 체납 비율이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들도 많이 갈리는 것 같고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 시장 자체는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여의도든 용산이든 매도자들은 물건을 걷어들이고 호가를 높이고 있고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하는 뜨겁게 하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은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발표인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기사들이 얼핏 얼마 전부터 계속 나오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사 단계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언급하기가 그래서 읽지 않고 있었는데요. 주택 공시가격, 그러니까 결국 보유세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발표했던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고 타겟 마케팅으로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들에 대한 증세를 좀 뚜렷하게 이렇게 방향성을 잡았던 내용이죠.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23, 4억 정도 되는 주택까지는 크게 종부세 늘어나는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이 시장에 좋은 시그널로 작용해서 기다렸던 매수세들이 다시 뭐 강남권에 금매들 살라고 움직이게끔 하는 뭐 어떤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요번에 얘기하는 건 공시가 현실화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시가에 준해서 세금을 내게끔 하는 주택 공시 가격의 비율을 높이겠다. 이걸 만약에 어떻게 건드리냐에 따라서 이거는 뭐 소수의 다주택자라든가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주택 공시 가격 자체를 시가 수준으로 이렇게 높여버리면 기본적으로 세금 반영되는 금액이 커지니까 일종의 증세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과거에 10여 년 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보유세 비중을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뭐 1% 수준까지 맞추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공포에 떨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지금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물론 다주택자들이 아주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제 뭐 종합부동산세까지 다 포함하면 그렇게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내고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아무튼 올해 안에 뭐 빠르면 10월에서 11월 안에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 결국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재산세 많이 내야 되는 거니까 주택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쾌하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은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뭐 주거복지 로드맵 할 때도 얘기했었고 공공택지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공급하고 그 안에서 임대주택, 공공주택들 확보하고 신혼희망 타운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택지를 추가 지정하겠다라고 하고 발표들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도 하반기에 조금 얘기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고요. 사실 얼마 전에 신혼희망 타운 관련 보도 있을 때는 이제 그때도 이제 추가적인 공공주택지구들 신혼희망 타운 들어갈 때들 발표들 하긴 했는데 서울시랑 협의하고 있는 데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시 안에도 추가적인 신혼희망 타운 들어갈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 개발할 수 있을 거라 그랬고 서울 아니면 서초구나 이런 데가 또 이 그린벨트 있는 지역들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또 로또가 될 수 있는 신혼희망 타운 나올 수 있는 땅들 공공주택지구 신규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것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GTX-B 예타 결과 발표도 있다고 합니다. 자, GTX-A 노선도 올 하반기부터 이제 실제 사업 들어가죠. 그리고 GTX-B 같은 경우는 송도, 인천을 쭉 거쳐가지고 용산, 서울역 거쳐가지고 청량리 이렇게 가는 노선으로 지금 나오는데요. 자, 청량리에서 마석까지 가는 연장하는 안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층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타당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요 연내에 요 타당성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GTX-A 요 발표 나고 나서 사실 운정이라든가 킨텍스 쪽 이런 지역들 분양권 프리미엄들도 오르고 반영되고 한 거 있잖아요. 동탄 같은 경우도 날개를 좀 이 역세권 주변으로 가격들 막 동탄 입주 물량 때문에
쇼크 받을 거다, 떨어질 거다, 그런 비관론이 되게 우세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뚜껑 열어보니까 오히려 지금 동탄 SRT역 주변으로, 이 역세권 주변으로는 뭐 그 이후에도 가격들이 계속 올랐잖아요. 이런 것처럼 또 이런 GTX-P 노선이 타당성이 만약에 있는 걸로 나와서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역 주변, 광역 교통시설 역 주변으로 부동산 가격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GTX-C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알기는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서울 주요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 발표도 연이어 있을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여의도 마스터 플랜 얘기했지만, 마스터 플랜은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하는 어떤 그 지향점, 방향성, 밑그림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하면, 실제 이제 구속하게 되는, 행위를 구속하게 되는 내용들은 지구단위 계획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연이어서 여의도 아파트 지구의 지구단위 계획들 이후에 이제 발표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압구정도 항상 얘기 있던 지역이죠. 근데 아직 지구단위 계획 확정이 안 됐는데, 자, 뭐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바꿔달라 어쩐다. 뭐 그 보면 이제 압구정 지역 주민들은 평균 45층 높이의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45층 줄 수 있냐 없냐, 이제 이런 내용도 되게 이 지구단위 계획 안에서 담을 텐데, 인근의 성수 쪽이나 아니면 뭐 이런 지역들, 한강변에 있는 다른 반포 쪽에 반포지구 지구단위 계획들 이런 거와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다르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압구정지구 지구단위 계획도 아무튼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목동도 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야죠. 지지난 달쯤에 목동 같은 경우도 공람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5월 달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 공람 거쳤다고 하는데, 목동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반포 서초 쪽도 4월 달에 공람했죠. 이제 요 관련해서 이렇게 서울의 주요 지역들의 재건축 사업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역들의 지구단위 계획안들도 올 연내에 어느 정도 확정되지 않겠냐. 그래서 요 정도 내용들이 올 하반기에 대규모 개발 계획들, 어떤 개발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주요한 이슈들, 그리고 규제 측면에서는 스트레스를 주는 보유세 관련해서 주택공시 가격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논의, 방안, 로드맵,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요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다른 기사도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요. 하나의 영상에 여러 개의 기사를 다 넣자고 하니까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별도의 영상에서 다른 기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HUG라고 하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HUG가 어떻게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느냐, 또는 그 다음에 HUG의 고가 주택들, 그러니까 고가 분양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규제,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후분양제 등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등등, 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인터뷰 기사인 것 같아서 좀 길게 읽어보려고 별도 영상으로 뺐습니다. 다음 영상도 좀 많이 봐주세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